우리 도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각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건물이나 공장지대에서 이렇게 거대한 연기 기둥 같은 게 솟아오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건 연기가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수증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세상을 쌩쌩 돌아가게 만드는 이 거대한 기계가 후 하고 내쉬는 숨결 같은 거죠. 바로 이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치가 필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열, 정확히는 폐열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건물, 공장, 발전소 이런 곳에서는 정말 엄청난 양의 열이 그냥 버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하나가 내뿜는 열이 겨울에 수백 가구가 쓸 수 있는 난방 에너지랑 맞먹는다고 해요. 이 어마어마한 열을 제대로 식혀주지 않으면 맞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바로 이 골치 아픈 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바로 냉각탑인 겁니다. 근데 그 작동 원리를 들어보면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우리한테 익숙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증발 냉각 원리인데요. 우리가 더울 때 땀을 흘리면 몸이 시원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싹 흡수해버리는 거죠. 냉각탑은 바로 이 원리를 아주 거대한 스케일로 이용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시스템에서 뜨거워진 물을 탑 꼭대기로 펌프로 쭉 올립니다. 그리고 충진제라는 걸 통해서 물을 아주 잘게 쪼개서 뿌려줘요. 표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거죠. 바로 그때 거대한 팬이 바람을 확 불어넣어서 물의 일부를 증발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열을 빼앗겨서 차가워진 물은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시스템을 식히러 가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냐고요? 보통 냉각탑은 물 온도를 딱 5도 정도 떨어뜨리게 설계돼요. 예를 들어 37도짜리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32도의 물로 식혀져 나오는 거죠. 에게, 겨우 5도? 싶으시겠지만 바로 이 5도의 차이가 우리 산업 전체를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냉각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닙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우선 공기랑 물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교류형은 공기가 떨어지는 물을 옆에서 슉 하고 가로질러 가는 방식이고요. 대항류형은 반대로 공기가 물이랑 정면으로 쾅 하고 부딪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개방회로형이냐 밀폐회로형이냐 하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개방회로형은 물이랑 공기가 그냥 직접 만나서 열을 식혀요. 그러니까 효율은 최고죠. 근데 공기 중에 먼지 같은 게 물에 섞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밀폐회로형은 깨끗한 물은 코일 안에 안전하게 두고 그 겉에다 물을 뿌려서 간접적으로 식히는 방식이에요. 효율은 좀 떨어져도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 절대 물이 오염되면 안 될 때 바로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냉각탑은 정말 완벽한 기계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운영하다 보면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엔지니어들의 진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띄는 문제. 맞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하얀 기둥, 바로 백연 현상입니다. 이게 사실 몸에 해로운 건 전혀 없는 그냥 수증기거든요. 근데 주변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공장의 연기처럼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찜찜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음과 진동입니다. 그 거대한 팬이랑 모터가 우웅 하고 계속 돌아가는데 조용할 리가 없겠죠. 특히 이게 도심 한복판이나 주택가 근처에 있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수질 문제예요. 물속에 있던 미네랄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스케일, 미생물이 자라서 끈적끈적하게 막을 만드는 슬라임, 그리고 쇠를 갉아먹는 부식. 이 세 가지가 냉각탑의 성능을 뚝뚝 떨어뜨리고 수명까지 갉아먹는 그야말로 삼총사 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 리가 없죠. 정말 기발하고 스마트한 아이디어들로 이 골칫거리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까다로워 보이는 이 배경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저 하얀 수증기를 어떻게 하면 마법처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공기석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냉각탑에서 나온 축축하고 습한 공기가 있죠.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로 데운 아주 건조한 바깥 공기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축축했던 공기가 건조한 공기를 만나면서 상대 습도가 뚝 떨어져요. 결국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샥 사라지는 거죠. 와, 정말 머리가 좋지 않나요? 다른 문제들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은 방음벽을 세우거나 조용한 펜으로 바꾸고요. 덜덜거리는 진동은 특수 스프링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까다로운 수질 문제는 똑똑한 자동 약품 시스템이 알아서 관리해주고, 물론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청소도 해줘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기계, 당연히 전기도 엄청나게 먹겠죠? 이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에너지 전략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변 속도 펜. 이건 뭐냐면 펜을 무조건 100% 풀파워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날씨나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덜 더울 땐 살살 돌리는 거죠. 둘째, 순차 가동. 냉각탑이 여러 대 있을 때 한꺼번에 다 켜지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1대, 2대 이렇게 차례대로 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외기 냉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겨울처럼 바깥 공기가 아주 찰 때 굳이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냉동기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냉각탑 팬만 돌려서 그 차가운 공기로 물을 식혀도 충분하거든요. 말 그대로 공짜 냉방이 셈이죠. 이 방법 하나만 잘 써도 대형 빌딩 같은 곳에서는 겨울철 냉방 에너지 비용을 절반 넘게 아낄 수 있다고 하니 이건 뭐 엄청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도시의 숨은 일꾼, 냉각탑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수증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뒤에는 정말 정교한 과학과 엔지니어들의 고민이 숨어 있었죠. 세상은 점점 더워지고 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숨겨진 거인들이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원해지는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